직장인이면 월급쟁이잖아요. 네네. 본인은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실제 투자를 조금은 해요. 근데 얼굴이 좀 굳어지셨는데. 예, 저한테 이제 어떤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 뭐 샀냐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주식을 직접 사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습니까? 나오죠. 예, 그리고 예전에도 안녕하세요. 오건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한은행에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책은 이제 부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한은행에 보면은 WN 컨설팅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분들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래서 질문을 들어갈 텐데 오늘은 저희가 사실 성실 캠프입니다. 네. 성실 캠프가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실패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 네네. 이런 거고 출연진이 나오시면 실패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네네. 우리 오 작가님은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 또 인기 유튜버, 네네. 또 은행에서 잘 나가는 또 부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작가로서 실패라는 거를 이야기할 만한 게 있습니까? 수시로 하는 게 실패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은행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렸을 때는 다 뭐 큰 꿈에서부터 이렇게 현실적인 꿈으로 점점 고등학교 때 쭉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항상 뭐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죠. 초등학교 때는 다 대통령이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곤충학자 뭐 이런 게 되게 파브로 곤충기 이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곤충학자 이런 거 되겠다고 산으로 둘러 이제 곤충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좀 어울리기도 해요.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꿈을 꿔야 되나 이제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좀 다녔었어요. 네. 거기 이제 마감 강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얼마나 재밌겠어 이런 얼마나 잘하시겠어 했는데 와 깜짝 놀랐죠.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저는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감동?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막 그냥 문제가 쑥쑥 풀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보듯이. 그렇죠. 공연 보듯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경이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느낌이 너무 많이 받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분을 좀 이제 따라해봤었죠. 조금 따라하면서 혼자 저한테 막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참 그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학교에서도 앞에 나와서 문제 풀어봐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줬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설명을 되게 잘하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나도 이제 좀 나중에 커서 저렇게 좀 멋있는 학원 강사가 되고 싶다. 일타 강사.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갈 때 보면은 신문방송학과를 갔거든요. 오, 네. 예, 신문방송학과를 가게 된 건 이제 점수 맞춰서 간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었던 거하고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거기서 첫 번째 좌절이죠. 좌절 비슷한 거였는데 그래서 재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다니자.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이제 이쪽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철학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현대 프랑스 철학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즘 하니까 그러니까 손에 딱 이게 뭐지? 이게 자세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 읽다 보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러면 나는 이제 학자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아니면 이제 학교에 남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졸업하면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좀 나사가 좀 많이 풀렸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공부해 왔던 것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렸었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생각했던 게 뭐 공부를 한다 이런 꿈들 다 접어버리고 취직할 데가 없을까 이제 그래서 완전 또 다른 사람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실패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좌절한다 이게 아니라 좌절도 한순간에 크게 쇼크를 받으면서 하는 좌절이 있고 서서히 스팀아웃 되는 좌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꿈이 이게 되게 팽배했다가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뭐 일타 강사가 되겠다 했다가 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자가 되겠다 했다가 쭉 그만큼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페이드아웃이네요. 페이드아웃. 그렇죠. 방향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요. 예. 여기저기 이제 원서를 쓰다가 운이 좋아서 은행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은행에 딱 들어갈 때까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뚜렷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은행에 들어왔는데 그때 신입 직원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건 엄마 손붙잡고 간 게 처음인 그거밖에 없는데 은행 들어가는 것 자체도 별로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경제 경영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하니까 동기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진짜 저기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으면서 네네. 이런 분 은행을 왜 그렇죠. 왜 뽑?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을 때 실수를 하면 멘붕에 빠지면서 더 많은 실수를 계속 막 연거푸 하잖아요. 지점으로 처음에 발령받았나요? 그렇죠. 예. 네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오늘도 무사히 이 말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유퀴즈에서 막 똘똘이 스머프 뭐 이러면서 막 박사님 척척 박사님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이 은행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사람이 운이라는 게 참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은행에서 펀드 판매가 시작이 돼요. 해외 펀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신입 직원이니까 이거 누가 좀 한번 요약해서 발표해 볼까?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당연히 모두가 다 절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근데 받는 순간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다행인 게 그때 인터넷이 그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 중남미 펀드가 뭐 브라질에도 투자하고 이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월드컵하고 막 엮이면서 이거 좀 볼까 하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좀 봤어요. 흥미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또 발표를 하려니까 이 어렸을 때 그 기술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그 일타 강사에 그 기술이 이제 생겨는 갑자기 이제 그 기술이 이제 버릴 기술이 없어. 버릴 기술. 어려우니까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 이 느낌이 왔던 거죠. 칠판을 놓고 그 선배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도 개인적으로 이제 확신했던 건 뭐냐면 강의는 선배님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강의는 이게 똑같은 스토리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의 계획을 갖고서 이제 풀었었던 것 같아요. 선배들도 뭐 잘했다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은행에서 칭찬받고 이러니까 이제 기분도 좋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너가 펀드 쪽을 좀 담당을 해라. 펀드를 이제 제가 좀 분석하고 지점에서 그 상품 같은 게 나오면은 분석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주특기로 담당을 해서 드디어 쓸모를 찾았네요. 그렇죠.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렇게 쓸 때가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되게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누군가한테 했었잖아요. 지점 직원들 말고 친한 직원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걸 글로 썼었어요. 2005년도부터 썼던 것 같아요. 사내 메신저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아는 직원들한테 뿌려줬었어요. 작가의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저도 제 거 정리도 할 겸 뿌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아침에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아침에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못 썼어요. 이틀을 연속으로 못 썼거든요. 그게 매일매일 썼다가? 예.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메신저가 2개가 와 있는 거죠. 오늘은 안 보내시나요? 딱 이게 근데 그 메신저를 받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신문으로 보면 신문 안 왔어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은행에 그 약간 블로그 같은 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하면서 거기다도 올리고 메신저에도 뿌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이제 그렇게 뿌릴 때가 2006년, 7년에는 펀드 붐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는 참 이 펀드 붐이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좀 분석하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저한테도 좌절과 같았던 시기가 금융위기였죠. 금융위기 2008년도에 찾아왔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 막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금융위기 때는 정말 저는 숨통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저는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그 정보 같은 걸 공유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주가가 워낙 크게 빠지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그때 그 애기 입장에서는 하루하루의 뉴스 자체가 소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도 봐도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보 공유를 계속 해야 되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죠. 무언가는 좀 알려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거고 저는 무언가를 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탁 막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참 많이 그런 그 과거의 경험들 통해서 저도 배운 건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게 좀 약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랬는데 밤새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금융위기라는 큰 사이클을 네. 겪으면서 참 만만치 않은 거구나라는 네. 생각 첫 번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참 답답하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계속 쌓이면서 음.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쌓이면서도 네. 그게 지식으로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그 100년 만의 금융위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네. 블랙스완이라는 게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배웠던 거는 네.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게 참 정말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구나. 네. 시장이라는 네. 게.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건 100분에 네. 0.1도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평생 처음 보는 대안들이 막 나오면서 막 대공황 때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경험을 찾으려면 대공황 때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왜 은행원이 이런 고민을 하시지? 본인이 일을 찾아서 한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게 이랬던 것 같아요. 저를 어딘가에 밀어 넣어야 그래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게을러서 만약에 그런 롤을 안 했으면 저는 그렇게 공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전혀. 지금도 페북에다가 글을 일주일에 한 4-5차례 올리거든요. 엄청 길게 했어요. 주말에 좀 길게 써요. A4로 한 5장 나와요. 누구도 그거 안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없는데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글을 제가 정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 해요. 저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방송에서 찾아요. 이게 계기가 책을 한 권 쓰게 됐던 거죠. 그것도 운이라고 생각해요. 네. 2019년도인데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죠. 네네. 네.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이제 이런 제목으로 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맞습니다. 있었고 한일 간에 이제 좀 분쟁이 좀 있었죠. 네. 그런 책을 좀 하나 냈는데 거기에 내용은 이제 경제 위기 역사에 대해서 좀 적었었던 네. 거예요. 그때 당시 또 유튜브 채널이 그때부터 하나씩 더 맞아요, 등장하기 시작한 맞아요. 거죠. 2019년 뭐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네네네. 유튜버들이 다방면으로 나왔던 때죠. 예. 네. 우연찮게 이제 그 프로에 나가게 됐었던 거죠. 말할 수 있게 장을 또 판을 깔아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게 얘기했던 뭐냐면 거죠. 진행자는 앉아 있어요. 본인은 서서 칠판을 갖다 놓고 쭉쭉쭉쭉 설명을 하는데 좀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분이 누구지? 왜 이렇게 칠판까지 갖다 놓고 하시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 칠판을 쓴 것도 결국에는 저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그렇게 쓸 수 그렇죠. 없었을 거예요. 일타 강사의 예. 꿈을 가졌던. 네,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칠판을 쓸 때도 한 줄 쓰기 이게 줄 맞춰 쓰는 게 되거든요. 칠판 글씨 같은 것도 예쁘게 나와주고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네. 정말 어쨌든 운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아, 네네네. 네. 직장인이면 월급쟁이잖아요. 네네. 본인은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실제 투자를 조금은 해요. 근데 얼굴이 좀 굳어지셨는데. 예, 저한테 이제 어떤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주식 뭐 샀냐 이제 네. 이런 질문들 네. 하시는데 주식을 직접 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네. 펀드를 좀 네.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집 한 채 갖고 있고 뭐 이런 오, 케이스죠. 뭐. 예. 일단 뭐 자가.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저한테 투자지. 많은 분들이 막 되게 제가 종목을 되게 여러 개 깔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가 모르는 거는 투자를 안 일단 직접 하려고 투자는 합니다. 안 하십니다. 네네. 네. 마이너스도 있습니까? 나오죠. 예, 그리고 예전에도 예, 금융위기 때 네. 이제 당연히 제가 공부를 하려면 네. 펀드를 가입했었을 거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컸었죠. 예, 오. 그런 것들 다 겪어봤었죠. 그리고 자, 그러면 거치식, 적립식. 꾸준히 적립식으로도 해나가는 것들도 네. 있고요. 목돈이 생길 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거치식으로도 넣어놓고 저도 투자를 네.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러면 좀 약간의 감이라는 것도 네.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전체를 다 판매. 빼놓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배팅을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주기가 그렇게 뭐 금액이 아주 크거나 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약간의 비중 정도로는 좀 위험한 자산들, 주식형 펀드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좀 사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경제 지표나 그 뉴스를 볼 때 네. 작가님이 생각했을 때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 있으세요? 시장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걸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탐욕과 공포라는 건 항상 공통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요. 지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표들을 보면은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해서요, 탐욕과 공포 지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심리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심리 지표들은 꾸준히 좀 모니터링하면서 네.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탐욕과 공포 지수를 찾아서 너무 공포 지수로 가거나 네네네. 너무 탐욕 지수로 가거나 그럴 때는 이럴 조금 때가- 좀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좀 바라보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편 쪽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건 꿀팁이네요. 아, 네네네. 네네. 지금 그 어떤 본인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계세요? 어떤 경제에 대한 대중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참 많은 기회들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좀 꾸준히 좀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이 끝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나름의 해석과 경제 초보자분들도 네.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금융 콘텐츠에 있어서는 좀 강국으로 되는데 작은아마 기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실패란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실패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저 스스로 좀 담금질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한테 실패라는 건 지금의 저의 모습을 잃는 게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공부해왔었던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무너지게 됐을 때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을 간직해 나가는 것, 이게 실패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꾸준히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